스레드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세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모르겠어요. 자, 프로세서가 아니라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와 스레드. 먼저 뭐가 프로세스냐? 우리 이제 혼동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프로세서라고 하는 건 하드웨어 같은 거죠. CPU라든지 IO 프로세서, GPU 뭐 이런 것들을 다 프로세서라고 하는 걸로 보는 거고 프로세스다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이제 그 프로그램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 수행 중에 있는 프로그램이다라고 해서 영어로 프로그래밍 익스큐션 수행 중에 있는 프로그램. 그래서 여러 개가 이제 처리할 때 이렇게 관련돼서 얘기하게 되죠. 자, 근데 이 프로세스 얘기할 적에 무슨 얘기가 하냐면 병렬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를 하죠. 패러렐. 우리가 이제 또는 요즘에 이제 이런 말을 잘 안 쓰는데 타스크라고 하는 말을 한때 쓰기를 많이 썼죠. 멀티태스킹이 됐냐 마냐 뭐 얘기하는데. 근데 멀티태스킹이나 뭐 멀티 프로세스냐 뭐 거의 이제 동일한 얘기가 됐어요. 태스킹은 조금 더 큰 의미를 얘기해 가지고 했었는데 이제는 뭐 그런 얘기 구분자를 두지 않게 되죠. 그래서 멀티 프로세싱 또는 멀티태스킹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보게 되면 프린터 작업을 할 때 아주 오래전에 8비트 컴퓨터를 가지고 보게 되면 프린터 작업하게 되면 프린터 다 끝날 때까지 다른 거 못했어요. 편집하려면 편집 못했죠. 메모리도 작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제 하드웨어 기능도 좀 이제 부족하고 그래서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태스킹, 멀티태스킹 하게 되면 프린터 작업하는 동안에 편집 작업도 하고 통신도 되고 뭐 이제 이제 우리가 크롬 같은 경우에서 구글 크롬에서 뭐 웹 서빙도 하고 뭐 다 동시에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처럼 이 프로세스는 그보다 조금 더 작은 의미로 봐도 큰 문제가 없는 게 HWP라고 하는 워드 프로세스 돌아가고 엑셀도 돌아가고 뭐 이렇게 해서 다 같이 돌아갈 때 패러렐 프로세싱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엑셀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HWP에 있는 프로그램들하고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파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조금 더 제 그 구체를 조금 더 제 그 기능을 확장해 가지고 자기가 좀 더 노력해서 주기억 공간의 일부 공간을 갖다 공유 공간들을 만들어 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 주기억 공간이나 변수를 공유해서 쓰기는 곤란하게 돼 있다라는 점. 하여튼 이렇게 되는 이제 이거 병렬 프로세싱을 해주는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유닉스라고 하는 이제 지금은 뭐 리눅스가 대세긴 하지만 여기서 이 프로세스들이 병렬 프로세싱을 하기 위한 어떤 이 그 작업들이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 시스템 컬이다라고. 그래서 시스템 컬이라고 하는데 시스템 컬이 결국은 C 언어에서 보게 되면 그냥 함수 호출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뭐 프린트 F 뭐 이런 것들처럼 F 프린트 F 뭐 이런 것처럼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다 시스템 컬이다. 물론 여기서도 키보드 설치하게 뭐 하는 부분도 있고 뭐 마우스 뭐정 조정해 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개 있겠지만 마치 일반적인 이제 그 프로그램처럼 함수 호출하는 것처럼 되는데 그게 함수 호출이 아니라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어떤 명령을 갖다가 불러들이는 부분이다. 오퍼레이팅 시스템 마음대로 건드리면 안 되게 돼 있죠. 그러면 시스템이 사버리니까. 그래서 어떤 창구를 열어놨는데 그 창구가 뭐냐면 시스템 컬이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fork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해서 병렬 처리를 해줄 수 있다. 명령어로 병렬을 수행이 가능하게 하는.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는데 보통 fork라고 하는 말을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러 가지 작업을 쓰게 되는데 자바에서는 이걸 말고 조금 다른 얘기를 가지고 하게 되겠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이 단점이 뭐냐면 여기에 단점은 프로세스들 간에 어떤 그 자료 공유가 그 메모리 공유가 곤란하다 이제.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곤란하게 된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하드디스크와 같은 하나의 그 폴더 하나 또는 디렉토리 하나를 갖다가 이 공유해 가지고 그 부분을 이 프로세스들끼리 이 자료를 넣어놓고 그 자료를 읽어보고 수정하고 그렇게 해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이제 그 구체적으로 이제 그 쉽게 만들게 하기 위한 것 중에 하나가 스레드라고 하는 거다라고 보셔도 큰 문제는 없다 이죠. 스레드는 조금 더 라이트 웨이트 프로세스라고도 불러요. 근데 이건 뭔지 조금 이따가 얘기하도록. 여러분 스레드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오늘은 이제 이 프로세스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오퍼레이팅 시스템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이 병렬 처리하기 위해서 자바에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바에서는 스레드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동작해 준다 하죠. 스레드는 다시 말해서 프로세스보다 조금 더 작은 의미, 작은 규모라고 봐도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이 그 인스트럭션들의 시퀀스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게 뭐냐면 수행하기 위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이게 C 프로그램이었다라고 한번 가정하고 C 프로그램에서 여러 개의 그 함수들이 병렬로 동작한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 정수 이렇게 한번 돼 있다라면 이걸 글로벌 변수라고 라고 가정 한번 해보죠. 그리고 여기서 뭐 x는 어떤 걸 이렇게 쓴다라고 y도 뭐 이렇게 쓴다라고 한번 해보죠. 뭐 이렇게 됐다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이 g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 g라고 하는 함수도 x라고 하는 걸 읽어드린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프린트 f라고 할 거예요. x를 인쇄하려고 한다라고. 뭐두 개 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거하고 이거야 x하고 y가 다 공통으로 이 부분이 공유 공간이라는 얘기죠. 근데 요거하고 요게 병렬로 동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C 언어를 쓰게 되면 메인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이 F의 X 그다음에 G의 X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순서 순차적 동작하죠. 그랬을 때 이와 같이 이런 거 한 덩어리 한 덩어리 함수 부분 이걸 그냥 간단하게 스레드라고 그냥 보자 이거죠. 아주 100%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스레드라고 하는 걸로 유사하게 봐도 큰 문제 없겠다. 그러죠. 그리고 이 커다란 덩어리 프로그램 하나를 예를 들어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my file.c라고 하는 걸로 해서 실행하고 나니까 컴파일하고 나니까 myfile.exe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exe가 이게 요거를 뭐라고 보면 되냐면 프로세스라고 보면 되겠다 하죠. 네. 그래서 프로세스 안에 스레드가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프로세스들끼리는 예를 들어서 내가 만든 게 myfile.exe도 있고 yourfile.exe도 있고 했다 이죠. 그러면 myfile.exe의 xy라고 하는 이 변수하고 yourfile.exe라고 하는 거에 xy라고 하는 변수 공유할 수 있냐? 공유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하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파일 가지고 공유하든지 아니면 주기억 장치 여기를 명시해주고 그거에 대한 걸 가지고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이 스레드 개념으로 쓰게 되면 여기서 x하고 y라는 거 마음대로 쓸 수 있고 x하고 y라는 거 마음대로 쓸 수 있죠. 그다음에 이게 큰 덩어리다 보니까 이 병렬 처리해 주는데
이거 어디까지 했네, 어디까지 했네, 이렇게 추적해 주는 게 조금 더 작은 의미에서 추적해 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조금 더 경량의 프로세스다라고 부르죠. 자, 이게 순차적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거를 병렬로 동작한다라고 한번 해보죠. 뭐 이런 게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가 fx라고 하는 거하고 gx라고 하는 게 병렬로 동작한다고 가정해보죠. 이게 병렬 동작. 해서 했을 적에 x하고 y가 병렬로 동작하게 만들어 줬을 때 이 두 가지를 거를 이제 뭐 마찬가지지만 병렬 스레드라고 얘기한다 이제.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병렬로 동작했을 때 여기는 뭐가 먼저 실행될지 모르죠. 이게 먼저 실행되는지 이게 먼저 실행될지 전혀 몰라요. 하다 말고 또 바뀔 수도 있어 하는 도중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잘 동기화 시켜줘야 되는데 동기화 시켜주는 건 여기서 지금 이번 학기에 다룰 분야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빼고 이렇게 병렬 처리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프로그램이 실행돼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실행되는 과정들은 자바에서 어떻게 설계할 거고 그리고 왜 이런 게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는 X하고 Y라고 썼지만 이거는 키보드 동작이고 요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화면이 하나 있는데 이쪽은 비행체가 이렇게 날아가요. 비행기가 이쪽으로 날아간다고 한번 해보죠. 그 이쪽에서는 키보드 가지고 포를 쏜다라고 한번 해보죠. 네, 키보드. 아니면 이제 마우스 그 우리가 조이스틱 같은 걸로 한다. 그럼 여기서 포를 이렇게 쏘는데 이거하고 동기가 맞으면 비행기가 날아가는 이 비행체가 날아가는 거하고 이거하고 안 맞아가지고 굉장히 어색하게 되죠. 그럼 절대 맞히지도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는 비동기적인 동작해야 된다. 그래서 병렬 동작해줘야 된다. 이거는 이쪽으로 마음대로 날아가든지 내려가든지 오르가든지 마음대로 하는 거고 이 포도 내가 이쪽 왔다 갔다 하면서 포를 쏘면 되겠죠. 그런 모습에 대한 거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 두 개가 병렬로 동작하고 이 날아가는 이 부분과 이 키보드에서 마우스로 이제 포를 쏘는 이 부분 대포라고 한번 해보죠. 이거하고 비행체의 이제 움직임 이 두 가지는 병렬로 동작하는데 그때 하는 것이 다 뭐냐면 스레드라고 하는 걸로 동작해야지만 이게 지금 이게 좌표가 어딘지 물체를 맞췄는지 미스가 났는지 그런 거를 산출해 줄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자바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프로세스의 경우는 유닉스와 같은 경우에서는 하나 프로세스당 하나밖에 동작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프로세스들인데 그 프로세스에 이 여기에는 함수들이 여러 개 있다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여기가 F라고 하는 함수하고 G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뭐 H라는 함수가 있다. 그럼 H라는 함수하고 G하고 H가 동시에 동작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건 안 됐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프로세스 하나와 여기도 프로세스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때 실행할 때 요게 조금 실행한 이렇게 요만큼 실행했다 쳐봐요. 이제 이걸 시간의 관점에서. 그럼 요걸 실행하는 동안에 CPU는 몇 개가 있냐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하나밖에 없다라고 가정 한번 해보자. 그러면 CPU가 요 프로세스를 동작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준다. 그럴 때 그걸 갖다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다 가는 걸 갖다가 이걸 배치 작업이라고 얘기하죠. 배치.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인수해 주는 경우는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 거가 더 끝나고 해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 막 섞여가지고 엉망진창이 되니까. 그래서 요만큼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다 됐으면 이번에는 요게 실행해라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죠. 그리고 다시 요 요만큼 그러면 나머지는 여기까지 실행했던 것만큼 잠시 저장해야 되겠죠. 중간 결과 저장.
중간 결과를 저장해야 되겠죠. 그러다가 이쯤에 와서 다시 실행한다라고 한다면 중간 결과에 대한 복원 작업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또 실행한다. 그럼 여기도 뭐 해야 되냐면 여기서 중간 결과 이제 저장을 해줘야 되고 여기도 중간 결과 저장해 줘야 되겠죠. 뭐 이런 작업들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도 다 안 끝났다 그러면 중간 저자를 중간 결과를 여기다 저장해주고 그다음에 다시 시작해주고 이런 작업을 CPU가 반복적으로 해주는데 그런 작업을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맥 교환 컨텍스트 스위치라고 얘기해요. 자, 이거 컨텍스트 스위칭이라 하는데 컨텍스트 스위칭을 좀 커다란 의미에서 이렇게 해주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프로세스다라는 이 사이에 CPU가 이거 처리하다, 이거 처리하다, 이거 처리하다 왔다 갔다 하려니까 아까 어디까지 했지라고 하는 걸 갖다가 복귀해놔야 되겠죠.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되면 굉장히 시간 낭비가 초래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다. 이제 이게 스케줄링의 작업이다. 이게 프로세스에. 그럼 스레드는 어떻게 돼 있냐? 스레드 스케줄링이 큰 차이는 없을 수 있겠지만 스레드는 이 안에 여러 개에 해당되는 서브루틴들이 제그 이걸 이렇게 그릴게요. 보통 다들 이렇게 그려요. 자, 이걸 스레드라고 하는 걸. 자, 스레드들이 있고 여기도 이거를 큰 의미를 프로세스라고 보죠. 프로세스 안에는 몇 개의 스레드를 놓고 여기는 서브루틴 하나만 동작하는 거다. 그러면 요거 실행하다가 그다음에 다시 요거 실행하다가 꼭 이렇게 실행 차례대로 가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가. 그리고 또 다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서브루틴 안에서 그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 여기 동작해 줄 적에 조금 더 그 컨텍스트 스위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 물론 여기도 CPU는 이 전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처리해 주죠. 여기서 일로 갈 때에는 이제 그 컨텍스트 스위치가 발생하지는데 프로세스 간에 이건 스레드고 이렇게 이래서 이 컨텍스트 스위치가 일어나지 않고 잠시 정지 상태로서 나머지 것들을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어 주는데 그걸 갖다가 스레드 스케줄링이라고 얘기한다 이죠. 근데 이거에 대한 얘기를 뭐 자세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바에서는 스레드 개념으로 간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자바에서 물론 자바뿐만이 아니라 이 C++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파이썬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다 스레드라고 하는 개념으로 요즘엔 다 넘어갔다 해죠. 그래서 스레드 처리해 준다. 이걸 안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비행체가 날아가는 걸 하는데 나 여기 떠였다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하면 좌표값만 이동하는 걸로 해가지고 포룹을 이동하면 될 것 같은데 절대 안 돼요. 뭘 이용해야 되냐? 스레드 프로그램을 작성해야지만 비행체가 날아가는 게 보이지. 그러지 않으면 여기다가 뚝 뛰어가지고 일로 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안 나타나기도 하고 움직이지도 않을 때도 있고 그래서 포룹이나 왈문 가지고는 절대 좌표값 이동해서 그림이 안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걸 할 적에는 스레드 프로를 작성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스레드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스레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병렬 처리하기 위한 거다 이제 병렬. 이거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가 스레드라고 하는 클래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레드라고 하는 클래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갖다 쓰면 되겠죠. 그래서 갖다 쓰는 걸 뭐라고 하냐면 상속이라고 얘기한다 이제. 이걸 상속받아서 써면 되겠다. 두 번째는
러너블이라고 하는 이름의 클래스가 아니라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니까 이거를 갖다가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상속이라고 안 그러고 임플리멘트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 구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을 가지고 이 자바에서 스레드 처리해 주는 거에 대한 얘기만 다뤄보고 실습 한번 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이 어떻게 저희 프로그램을 작성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부터 볼게요. 요거부터 스레드를 상속받는 경우에 대한 어떤 모습은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하세요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두 가지가 다 마찬가지인데 이 두 개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메소드가 제공되고 있어요. 무슨 메소드냐면 스레드와 관련된 거. 그 메소드가 run이라고 하는 이름의 메소드. 이렇게 돼요. 여기다가 뭘 쓰면 되냐면 병렬 동작할 내용을 갖다가 프로그램을 넣어주면 되죠. 또는 이제 코드를 갖다 작성해 줘.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하나가 run이라고 하는 이름을 계속 쓰는데 하나는 키보드 동작으로 가지고 이 병렬 처리해 주는 거. 또 하나는 물체가 날아가는 비행체에 해당되는 걸로 병렬해 주는 거. 그 run을 뭐 여러 개 써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비행체 동작에 해당되는 거 하나. 또 하나 다른 run이 있는데 여기에는 뭐지 이 포 쏘는 거, 포 발사하는 거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다. 그럼 이거 두 개가 병렬로 동작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걸 프로그램 작성해 주는 거를 해볼 수 있겠다는 얘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상속을 하는 어떤 이 플랫폼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템플릿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이 형태를 코드 형태를 볼게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클래스 이름을 마이스레드라고 하는 걸로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상속받을 거니까 여기는 extend라고 하고 여기 thread라고 하는 클래스를 써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구체적으로 이런 론에 해당되는 거 작성하는 거는 조금 이따 쓰고 이렇게 여기는 실행할 명령어 병렬 처리할 거. 명령들을 갖다 여기다 작성해 주면 돼요. 그럼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런 메소드들대로 뭔가 처리해 줘야 될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나만의 어떤 이제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클래스들대로 이거 하나 만들어 보죠. 그러면은 이 설계도대로 나만의 이제 이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보자. 또 그 객체를 OBJ라고 하는 걸로 한번. 그럼 여기 객체를 탄생하기 위해서 new라고 쓰고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 오브제라고 하는 객체를 탄생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실행시켜 줘야지만 병렬로 동작하는데 여기다가 run이라고 쓰면 안 되고 여기다가는 start라고 하는 이름을 써 주셔야지만 돼요.
여기다 run이라고 쓰게 되면 틀리진 않아요. 동작은 하는데 이때는 병렬 수행이 아니다 이거죠. 이건 병렬 수행을 하지 않고 이때는 병렬 수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굳이 이렇게 쓸 이유가 없겠죠. 병렬 수행도 하지 않을 거면서 런이라고 하는 걸 쓸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형태로 잡아주시면 되겠다.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습할 내용에 대한 걸 가지고 한번 내용을 기술해 볼게요.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이지만 이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이 두 개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병렬로 동작해 주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그 스레드가 동작해 주는데 하나가 이렇게 저희 이 런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메인 메소드가 이렇게 있죠. 이 두 개가 병렬로 동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뭐가 먼저 시작할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이 1부터 5까지 인쇄하는 거고 여기도 1부터 5까지 인쇄해 주는 거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병렬로 동작하다 보니까 이게 먼저 하기도 하고 이게 먼저 하기도 하고 이게 먼저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혀 어떤 순서대로 동작할지 전혀 모르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기다가는 이 이름을 thread 1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인쇄해 주게. thread 1, 1, thread 1, 2, thread 1. 여기는 여기다가 뭐 1, 2, 3, 4 이렇게 붙이고 여기도 1, 2, 3, 4 이렇게 나오게 인쇄해 주려고 한다 이거죠. 그럼 실제적인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이렇게 나올지도 모르겠다 이거죠. 스레드 1에 1, 2에 1. 뭐 이렇게 이 순서가 어떤 이제 그 일정한 순서 없이 일정한 규칙 없이 이 발생 순서 없이 나는 거죠. 없이 출력되는 게. 이렇게 동작하게 만들려고 한다면 이 스레드라고 하는 걸 상속받아서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한번 작성해 보자. 이게 좀 말이 이상하니까 프로그램 코드 가지고 얘기해 보자. 먼저 이런 형태 가지고 작성한다면 이거를 클래스 이름을 첫 번째로 해서 my first 그다음에 스레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써볼게요. 설계도 이름이 my first thread예요. 스레드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을 거기 때문에 상속받을 쪽에는 extend라고 하는 키워드를 쓴다라고 했죠. 이 뒤에 인터페이스는 implement라고 쓰고 여기 thread.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병렬 동작할 부분들을 run이라고 하는 메소드 안에 넣는다. 뭐 할 거냐면 그냥 계속 1부터 또는 0부터 4까지 차례대로 인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수 i를 가지고 인쇄해 주려고 한다. 이건 C 언어하고 동일하게 이런 모습이에요. 0부터 4까지. 자, 인쇄해 줄 적에는 자바의 경우는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이라고 하는 걸 써주시면 돼요. 또는 시스템 프린트. 자, 대문자로 s로 시작하는 시스템. 여기 이제 클래스 이름이고 거기에 아웃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 프린트라고 하는 이제 그 메소드가 있는데 이거 하게 되면 뒤에 쭉 붙는 거고 ln이라고 하는 게 붙게 되면 다음 줄로 떨어지는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글씨가 쓰여 있는 상태로 한번 넣어보자. 1. 거기 다음에 i 값을 인쇄 한번 해보자. 그래서 run이라고 하는 메소드 요거와 아까 메인 메소드가 병렬로 동작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럼 요거 병렬로 동작하고 다른 것도 병렬로 동작하기 하기 위해서 메인 메소드를 하나 써보죠. 여기까지는 뭐 큰 차이가 없는데 이제 스레드라고 하는 걸로 하나 만들어져야겠죠. 나인 스레드. 여기 스레드라고 하는 거에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요거 그냥 써도 돼요. 이것도 또 혼동하실까 봐 그냥 이렇게 쓸게요. My first thread 이름을 그냥 th라고 쓸게요. 그리고 객체 탄생을 시켜줘야 되니까 메모리가 필요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my first thread. 이렇게 됐다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이거와 이게 병렬 동작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인쇄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int i 얘가 똑같은데 여긴 1번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긴 2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인쇄를 한번 해보죠. 프린트. 이렇게만 해놓으면 이거 호출되는 부분이 없죠. 런이라는 메소드 호출되는 게 없죠. 그래서 이걸 호출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런이라고 썼다라고 한다면 그냥 차례대로 동작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병렬로 동작하기 위해서 요거와 이게 병렬 동작한다. 병렬 수행하도록 만들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뭘 써주냐면 이렇게 이 서로 다른 이름의 걸 여기다 써준다. 스타트라고 하는. 뭐 여기다 써도 되고 여기다 써도 돼 상관없죠. 스타트 이렇게. 그럼 이 스타트라고 하는 메소드가 뭐를 호출하냐면 이거를 호출하는 건데 이 호출할 때 아까 fork라고 하는 얘기를 썼었죠. fork. 이거의 그 기능을 이렇게 스타트라고 하는 걸로 써주신다라고 해도 큰 문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어떤 거를 호출할 거냐라고 한다면 요 스레드하고 관련된 거죠. 따라서 여기다가는 이 th라고 하는 스레드 th 이렇게. 그러면 요거하고 요게 병렬로 동작한다. 메인 메소드하고. 자, 병렬로 동작하니까 이게 먼저 실행할지 이게 먼저 실행할지 이 메소드 요 함수가 실행할지 요게 실행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수행 결과는 실행할 때마다 다르다 이죠. 그래서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어요. 스레드 1 콜론 0. 그다음에 스레드 1 1. 그래가지고 다 나오고 난 다음에 스레드 1 그다음에 4.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는 0 그렇게 나오고 물론 0 다음에 5가 나올 수는 없겠죠. 차례대로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스레드 2 다음에 0. 뭐 이렇게 이제 이거 섞여가지고 나올 수도 있고 무궁무진하게 다양하게 나오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스레드 1 요 사이에 글씨가 또 섞여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 다양한 경우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걸 잘 동기화 시켜줘야 되는데 이렇게 병렬 동작해 주는 거를 한번 해줄 수 있게 스레드라고 하는 걸 상속받아서 하는 방법이다. 첫 번째, 그래도 상속하는 거. 두 번째는 상속이라고 하는 걸 쓰게 되면 자바의 경우 가장 큰 단점이 한 군데서밖에 상속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를 제공을 하고 있다 이거죠. 두 번째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해라. 이걸 구현에 의해서 병렬로 동작하게 설계를 한번 해봐라. 자, 형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뭐 스레드 프로그램이니까 마이 스레드라고 쓸게요. 근데 이 아까는 여기 상속받는 거기 때문에 extens라고 하는 걸 썼는데 이번에는 implement를 써야 되겠죠.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터페이스 이름이 러너블이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이 이렇게 런이라고 하는 메소드만 불러 써주시면 돼요. public void 런이고 여기에 들어갈 것이 뭐냐면 병렬 수행될 좀 전에 여기 뭐냐 병렬 수행할 거 인쇄해 주는 부분들만 들어갔죠. 프린트.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 메소드만 하나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만들어 준다면 저와 같이 메인 메소드를 만들었다. 병렬 처리해 줄 부분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방식은 이렇게 써줘야 돼요. 마이스레드라고 하는 걸로 객체를 만들 거니까 객체 이름 OBJ라고 가정하고 여기에 대한 객체를 탄생하기 위해서 자, 여기까지는 똑같죠. 이거 TH라고 썼으니까 여기 TH라고 쓸까요? 그 다음에 이번에 여기다가 스레드라고 하는 거에 이때 좀 이름이 똑같아서 좀 그런데. 그리고 쓰고 요거를 여기다 써주셔야지만 된다 이거죠. 이렇게. 형태만 얘기하는 거예요. 템플릿만 가지고 있는. 그리고 t라고 하는 거에 ru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start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이게 요거를 수행하는데 차례대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병렬 수행하게 된다.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요게 호출을 하긴 하는데 그냥 호출이 아니라 병렬 수행을 하기 위한 이제 호출이다. 다시 말해서 여기는 메인이라고 하는 이거와 런이 병렬 동작하신다.
그럼 요 형태를 그대로 저걸로 바꿔서 처리해 준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은 implement를 쓰겠죠. 여기 force라고 아까 했었으니까 이건 second라고 쓸게요. 자, 그 다음에 second thread로 뭐 th라고 쓰던 뭐 상관없고 여기도 second thread. 그럼 요 부분은 병렬로 동작하는 거하고 요 부분의 병렬로 동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뭐가 더 필요하냐면 여기다가 한 줄 더 써야 되겠죠. 이런 거 thread. 객체 이름을 뭐 t라고 쓰던 오브제라고 쓰던 상관없고 여기다가 new thread라고 하고 요거 요 안에다 써주시면 돼요. 뭐 형태는 거의 별반 차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동일하게 동작한다. 여기는 th가 아니라 t라고. 자, 그래서 저희 지금 나눠진 거에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지금 메인하고 이 런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만 가지고 동작했을 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런이라고 하는 걸 두 개를 더 써보자. 이제 런이라고 하는 메소드 하나 메인 이렇게 해서 세 개가 병렬로 동작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에 대한 걸 요걸 가지고 확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쓰는 것을 저는 조금 더 추천하는 바인데죠. 왜냐하면 인터페이스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이 제약 조건이 좀 더 풀려져 있기 때문에 이 아까처럼 여기다가 상속을 받으면 한 군데밖에 못 받지만 이거는 상속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인터페이스는 여러 군데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추천하는 거다. 그럼 이렇게 세 개 이상에 대한 거가 동작하게 한번 만들어 보자. 그걸 그리고 클래스 이름을 이번 세 번째니까 서드 그래. 자, 이렇게 이건 이름이니까 뭐 그건 상관없고 그다음에 병렬 처리하기 위한 스레드 관련된 인터페이스 러너물이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implement. 런이라고 하는 메소드 아까처럼 for를 그냥 쭉 쓸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이, 네, 여기는 시스템. 자, 여기 보기에는 아까 여기다가 스레드 1, 스레드 2 이렇게 썼는데 런이라고 하는 게 하나밖에 없는 상태에서 스레드 1인지 2인지 여기다 쓰게 되면 다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는 이렇게 써놔야겠죠. 스레드 이걸 뜨지 말고 그 구분자 이름을 쓰기 위해서
이 그 스레드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에서 따오는 이런 게 있어요. 클래스의 현재, 커런트. 이거 하게 되면 메소드 이제 그 스레드 이름을 갖다 가져오게 됩니다. 스레드, 커런트 스레드. 그다음에 여기다 가로에 get name. 이렇게 하게 되면 스레드가 몇 번인지 0번 스레드인지 1번 스레드인지에 대한 이름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뭐 i 값 하나 더 추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i 값. 근데 너무 딱 달라붙으면 좀 곤란하니까 이렇게 쓰고 i 이렇게 써볼게요. 이거는 요 메소드는 스레드 이름을 갖다가 그 가져오기 작업해주는 함수다 메소드. 가로 열었으니까 가로 닫는 것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메인 메소드 하나 써주시면 돼요. 여기 가로 앞에 써도 되고 뒤에 써도 된다 그랬어요. 이번 뒤에 써봤습니다. 마이 서드 세 번째 스레드라고 하는 이름의 객체 OBJ라고 써볼게요. 이거는 이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보죠. 여기를 마이 서드 스레드. 그리고 런을 두 개 동작시킬 거기 때문에 요거 두 개, 그다음에 메인 쪽에 하나 이렇게 동작하기 때문에 스레드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두 개를 탄생시킨다. 그러면은 스레드 0번에 대한 하나가 new 스레드인데 여기에 요거 이름을 써주면 돼요. obj. 또 하나 두 번째 런 1번 이건 0번이고 그러면 이거하고 이게 병렬로 동작해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다가 런을 동작시키는데 하나가 th 0번에 해당되는 거에 런 하나. 그 다음에 스레드 1번에 해당되는 런. 그래서 이렇게 런이라고 쓰면 안 되죠. 스타트라고 써야죠. 그리고 여기서도 프린트문을 쓰겠다라고 한다면 for 그리고 프린트문 시스템 아웃 println 여기는 메인이라고만 쓸게요. 가로 맨 마지막에 여기에 닿는 가로 이렇게.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세 개의 스레드가 정렬로 동작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메인이고 또 하나가 이렇게 생긴 건데 이게 두 개가 되는 거죠. 런.
이게 세 개가 병렬 수행한다. 자, 병렬 수행하니까 어떤 순서로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는데 시간의 관계로 이렇게 본다면 요것 조금 하다가 요것 조금 하다가 요것 조금 하다가 다시 이것 조금 하고 그리고 이거 하고 자, 어떤 순서로 될지 모르지만 예를 든다면 이렇게 갈 수도 있겠다 이거죠. 이렇게. 그래서 0 찍고 다시 이 스레드 1에 0 찍고 스레드 2에 0, 1에 0 찍고 다시 스레드 1번에 0 찍고 2번 이건 다시 메인 0 찍고 이렇게 이 세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찍을 수도 있겠다. 이거죠. 어떤 순서인지 모른다. 꼭 이 순서는 아니고 예를 든다면 예로 이렇게 순서를 결정할 수도 있겠다. 하나의 예를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이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가 가능하다는 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이게 이제 다 됐으면 실습 13회 실제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응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3에 대한 거는 바탕화면도 만들어야 되고 비행체도 만들어야 되고 포도 만들어서 밑에서 이렇게 위에서 폭탄이 떨어지는 폭탄 모습을 좀 만들어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제가 이번에 드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트 클립에서 이제 가져오시던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가져오는데 또 시간 걸리고 그림 그리기도 시간 걸리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하더라도 오늘은 실습 10이라고 실습 12에 해당되는 것까지 해보시고 그리고 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 한 번도 안 하고 보셨을 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컴파일하고 어떻게 실행하는지도 안 해보신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몇 번만 해보시면 나름 분들이 다 또 이 그 우리나라는 이제 그 옆에 스님한테 잘 알려주더라고요. 시험 볼 때도 잘 알려주는 분위기더라고. 잘 안 알려주면 치사한 놈으로 이상하게 보여가지고 그래서 저희 그뭐 몇 번만 이제 그 컴파일 하는 거하고 실행하는 거 잘 된다라면 다 잘할 가능성이 크니까 확인 차원에서 오늘은 다 컴파일하고 실행하는 것까지 보고 그리고 이제 저한테 검사 받고 가시면 되겠어요. 그냥 가시면 한 학기 내내 결석한 거로 될지 모르니까 그꼭 보고 가시면 확인 받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부터 실습하시면 되겠어요. 2시 50분까지. 다 되셨으면 저한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